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적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땡땡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친해지기 쉽죠.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화제거리가 많고 또 왔다 갔다 얼굴 마주치고 이러면서 수다도 떨고 친해졌죠.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사정이 있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최근에 이사를 다시 우리 동네로 왔습니다. 그녀가 이사 온 날 환영의 의미로 환영 땡땡땡 리턴스 이렇게 종이로 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현관문 앞에 붙여놓고 풍선도 몇 개 달아줬죠. 그녀가 이사 온 집이 대로변에서 가까운 다가구 주택 1층입니다. 왔다 갔다 들리기가 쉽죠. 우리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그 집 앞 무인 카페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은 수요일엔 놀자입니다. 멤버 중에 한 분이 수요일에 노셔서 다른 분들도 최대한 그 수요일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수요일날 놀게 된 거죠. 회비도 걷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회비가 있잖아요. 공동경비. 매달 2만 원씩 모아서 우리들이 홀리 놀러 갈 날을 기대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죠.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살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이기가 한결 쉬워졌죠. 이사를 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이전 신고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새로 설치해야 하고요. 그녀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가 오기로 한 날 집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터넷 설치를 도왔습니다. 우린 바로 그런 사이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들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빨간색 양말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그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는 만두데이를 했어요. 한 집에 모여서 만두 속을 만드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각자에게 역할 분담을 한 거죠. 만두 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돼지고기, 김치, 두부, 숙주나물, 당면 이런 거잖아요. 그걸 각자 준비해 와서 우리의 아지트인 그녀의 집에 모여서 그 속을 섞고 그리고 나서 만두를 만드는 거죠. 제가 준비한 건 숙주나물이었습니다. 5가구가 먹을 만두 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슈퍼에서 한두 봉다리 사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큰 박스로 숙주나물을 준비했죠. 집에 와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삶아야 되는지 큰 들통에다 3번에 나누어서 삶았습니다. 근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삶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되는 한 박스 되는 숙주나물이었는데 삶고 나니까 이만큼 분이 안 되더라고요. 삶아서 그걸 꽉 짜가지고 그 다음날 만두를 만드는 그 집에다 갖다 주고 저는 좀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직접 만드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고요. 다른 3명의 멤버가 종일 만두를 만들었죠. 3명이 아니고 2명이군요. 그 집 주인장인 그녀와 그리고 이 유튜브를 편집해주는 언니 이렇게 2명이서 만두를 만드는데 양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다 지치니까 나중에는 만두 하나가 주먹만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만큼 되는 만두를 집에 가져왔죠. 만두 하나가 주먹만 해서 하나만 먹어도 식사 한 끼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논답니다.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숙주나물을 삶았다 그랬잖아요. 들통에다. 그걸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들통이 설거지통에 꽉 끼인 거예요. 막 힘을 주고 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또 그 틈 사이에다 뜨거운 물을 가득 퍼도 안 빠지는 거예요. 주방에서 쓰는 칼을 사이에 집어넣고 막 힘을 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통째로 들고 주방 바닥 한 구퉁이다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자꾸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자꾸 거슬리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들고서 차에 싣고 그 아지트인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빠지는데 좀 빼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론 그 친구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친구는 남편이 해준 거죠. 해결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어요? 붙어버렸네요. 이게 연가시도 아니고 그냥 빼도 빼져올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아이고, 됐네요. 어때요? 허무하죠? 아니 한 번에 쑥 뺄 걸 저는 별짓을 다 해도 못 뺐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문제를 이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중년 노년이 되면 건강에 관심이 많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비타민 한두 개씩은 챙겨 드시고 건강 보조식품, 유기농 식품으로 먹으려고 하고 야채,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하죠. 헬스클럽도 다니고 얼마 걸었는지 매일 측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수요일엔 놀자 이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이웃과 맺는 게 더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또 일본의 건강하게 장수한 마을을 소개하는데요. 소개하면서 5가구 원칙을 얘기합니다. 우리 멤버가 5명입니다. 최소한 친밀한 5가구 정도는 있어야 건강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119를 부르지 않아도 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얼른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가까운 사람, 친한 이웃이 있다는 거. 우리 수요일엔 놀자가 바로 그런 모임인 거죠. 어때요? 부러우신가요? 이렇게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클럽에 등록할 돈이나 각종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을 살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간만 들이면 됩니다.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